한 공대생이 장마 기간 동안 재택연구를 핑계로 긴 치과에 들어갔다가 오늘까지 안 나오면 졸업장도 안 나올 것이라는 교수님의 불호령을 듣고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는데요. 한 손엔 선풍기, 다른 한 손엔 아아를 들고 마침내 문 밖으로 한 발 내밀었던 순간 온몸에 달라붙는 미칠 듯한 습기에 아직 장마 기간인가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10분 동안 비가 왔다 안 왔다 또 왔다 안 왔다를 당하자 도대체 지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등골이 오싹해졌는데요. 오늘은 지구 기후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고 지구 기후 시스템에 예견된 기후 변화의 실마리들을 찾아 장마가 가자마자 고기 앞 이불 2개로 둘러싸여 가만히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우리나라의 기후 현상이 이상 기후인지 기후 변화인지를 알아보는 여정을 떠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지구가 빙하로 뒤덮이는 지난 상황을 그린 영화 투모로우가 개봉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온도가 떨어지고 해류순환에 이상이 생겨 지구의 시스템이 고장난다는 것인데요. 2024년도 절반 이상이 지나갔지만 연초만 해도 2024년은 작년부터 계속된 엘니뇨로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었죠. 남미 해안의 해수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져 평소보다 어획량이 줄어들고 어부들이 휴식기를 가지며 축제를 연다는 시기 엘니뇨란 무역풍이 약해지고 페루 해안을 비롯한 동태평양 연안에서 심층수가 위로 올라오지 못하면서 동태평양 연안의 해수면 온도가 높은 상태로 수개월 동안 지속되는 현상입니다. 세계기상기구 WMO는 근본에 발생한 엘니뇨가 곧 잦아들겠지만 어쩌면 평년보다 해수면의 온도가 낮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라니냐로 전환될 가능성을 내비쳤죠. 해수의 온도가 해류의 순환에 영향을 끼치고 바람이 약해져 해류의 순환 이상이 장기간 유지되는 것처럼 지구에는 대기권, 수권, 빈권, 암석권, 생물권 각 권역들이 내외로 상호작용하며 기후를 결정짓는 지구기후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후란 지난 30년 이상의 오랜 기간에 걸쳐 특정 지역에 나타나는 날씨의 평균적인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기상이변을 기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구는 각 권역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순환 시스템을 통해 수십 년간 일정한 기후 패턴을 유지하고 있어 왔는데요. 우리 몸의 항상성이 깨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병에 걸리기 쉽듯이 지구 또한 이 순환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면 기상이변, 더 나아가 기후변화를 초래할 수 있게 됐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 또는 이상기후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선 직경이 15cm가 넘는 우박이 떨어지고 독일 바이에른 주와 바덴비르텐베르크 주에서는 일주일째 폭우가 내리며 댐이 무너져 고속도로가 침수되고 인도는 5월 만에 섭씨 50도를 기록하였죠. 여기서 이상기후란 기온이나 강수량 같은 기후 요소가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말 그대로 정상 범위가 아닌 극한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구체적으로 0으로 끝나는 해의 최근 30년간 그러니까 1991년부터 2020년간의 기온, 강수량, 바람 등의 기상요소의 수치를 기간에 따른 누적 평균값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관측값을 보이는 경우이죠. 일기예보에서 말하는 평년보다 예년보다라는 말이 바로 이 누적 평균값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적 평균값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또 어떻게 판단할까요? 기온이나 강수량, 바람의 세기 같은 값들이 평균값보다 극렬히 높거나 낮은 극심한 기상 이변의 경우 아마도 지난 30년을 돌아봤을 때 거의 아니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현상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후 요소를 마치 키순으로 줄을 서듯 크기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앞단에 위치하거나 또 뒷단에 위치하는 경우 몇 퍼센타일 100분위수에 속하는지를 계산해보면 이 현상이 잘 겪어보지 못한 현상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기후를 좀 더 정확히 표현해보자면 이 기후 요소의 수치가 하위 10%타일에 미달하거나 상위 90%타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상기후에 있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닌 퍼센타일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상기후 자체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평균값과 표준 편차의 영향을 덜 받아 중심 경향과 변동성을 보다 강력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이상기후가 발생하는, 즉 지구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기후 패턴이 변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사람의 경우에 항상성을 상실하면 다양한 약과 수술로 신체를 정상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기후의 경우에는 앞서 평년과 예년을 산출하는 방식에서도 알 수 있듯 이상현상이 빈번해지고 계속되면 이 이상현상이 새로운 정상 수준, 뉴노멀이 되는데요.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평균적인 기후 패턴의 변화를 기후 변화라고 합니다.
기후 변화란 말만 들어도 자동적으로 지구 온난화니 온실가스니 하는 말을 떠오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지구는 그 자체와 지구를 둘러싼 환경 자체로도 기상이변을 초래하고 기후 변화까지 일으킬 만한 어느 정도의 자연적 변동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울기나 공전 궤도의 변화, 태양 에너지의 변화, 화산 폭발 등 다양한 자연적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변동성이죠. 엘니뇨, 라니냐, 북대서양 진동, NAO와 같은 현상 또한 실은 자연적 변동성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지구 온난화 또한 그 자체가 기후 변화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지구 온난화는 예를 들어 지구 공전 궤도가 변화하여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 자연적 요인에 의한 온난화의 포커스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를 이루는 광대한 권역들 중 생물권, 그 중에서도 아주 정말 일부인 인간의 활동이 지구 기후 시스템에 정말로 영향을 미쳤는지는 쉽게 규명하기 어려울 텐데요. 따라서 여기서는 인간 활동을 포함하여 기후 변화 전반에 걸쳐 검증된 연구 결과를 모아 리포트로 발간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구, UN 전문 기관인 세계 기상기구 WMO와 그 산하의 UN 환경계획 UNEP에 의해 1988년에 설립된 IPCC가 발간하는 평가 리포트의 내용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IPCC는 인간 활동에 대한 기후 변화의 위험과 영향, 그리고 대응책을 각각의 리포트로 하여 5년에서 7년의 주기로 평가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IPCC의 기후 변화에 대한 평가는 가능성의 정도로서 제시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IPCC가 가장 최근 발간한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21세기의 지구 표면 온도 지표 온도는 0.99도씨, 2011년부터 2020년의 지표 온도는 1.09도씨 상승하였으나 그중 인간 영향에 의한 가능성 있는 기온 상승분 범위는 0.8도씨에서 1.3도씨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950년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더위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극한의 한파가 감소하였던 점은 virtually certain, 사실상 확실하고, 특히 이러한 극심한 더위는 인간의 영향이 아니었다면 그 발생 가능성이 극도로 낮다고 평가하죠. 또한 해양이 산성화되고 해양 상층부가 온난화되는 것에 있어서도 인간 영향에 의했을 가능성이 극도로 높거나 사실상 확실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IPCC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 활동의 영향뿐 아니라 기후변화 그 자체에 대하여도 평가하는데요. 예컨대 또 다른 기상현상인 홍수와 가뭄에 대해서는 기후변화가 있었는지까지만은 명확하진 않지만 아시아나 미국 북동부 등에서는 홍수 증가를 경험하는 지역이 있다고 평가하고 열대성 저기압의 강도와 빈도에 대하여도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래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간 활동이 대기에 미치는 복사량, 복사 에너지를 기준으로 정한 시나리오 RCP들,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 노력 정도에 따라 정한 새로운 시나리오 SSP들에 기반하여 IPCC 보고서는 장래의 기후변화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6차 보고서에서는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2021년에서 2040년 사이 지표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씨 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치 아무리 소금을 부어도 더 짜지지는 않는 바다같이 어지간해서는 변화시키기 어려운 지구의 느린 순환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상 확실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느린 순환 시스템에는 기후 시스템의 항상성 유지에 필수적인 대서양 좌우면 전복 순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6차 보고서에선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 노력에 정해놓은 모든 시나리오 SSP에서 이 대서양 좌우면 전복 순환이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서양 좌우선 전복 순환이란 마치 심장에서 동맥이 나와 온몸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고 정맥이 온몸에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수거해 순환계를 이루는 것처럼 대서양의 남극과 북극 사이 긴 좌우면상에서 순환하며 열과 염분 그리고 해수를 순환시키는 지구의 순환계라 할 수 있는데요. 바람과 자전으로 지표면의 따뜻한 바닷물이 각 극지방으로 이동해 냉각되고 냉각되지 않은 염분으로 만들어진 고염도의 차가운 바닷물이 그 밀도 때문에 바다 깊숙이 가라앉으면 표축의 빈자리는 다시 저위도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바닷물 멕시코 만류로 채워지고 깊숙이 가라앉는 고염도의 차가운 바닷물은 고이다 못해 저위도로 흐르게 되는, 그리고 저위도로 이동한 고염도의 차가운 바닷물은 다시 따뜻해져 지표면으로 끌어올려지는 거대한 순환 시스템이죠. 근본 6차 보고서에서는 21세기 중 대서양 좌우면 전복순환이 붕괴할 위험은 낮지만 그럼에도 그린란드 빙상으로부터 유입되는 빙하수로 인해 대서양 좌우면 전복순환의 붕괴가 촉발될 수 있다는 단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대서양 좌우면 전복순환이 붕괴되는 경우 열대성 강우벨트의 남하와 같은 급격한 기상이변, 기후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남반구 지역에서의 계절풍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설명될 수 있는 연구 결과 중 하나인 2019년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빙상이 녹으면 해수면 위로 담수 렌즈가 형성되고 수면 아래에서 유입되는 따뜻한 해수가 담수 렌즈로 인해 표층수와 섞이지 못하여 열을 그 아래에 가두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하에 가둬지는 열은 해수면 아래의 빙상을 더 녹이게 되어 그 결과 담수 렌즈가 더 켜켜이 쌓이는 일종의 긍정적 피드백 루프가 생성된다고 하는데요. 대서양 자우선 전복순환의 입장에선 계속된 담수의 유입으로 표층에는 차갑고 맹맹한 물이 쌓이고 낮은 염도로 인해 표층수가 심해 가라앉지 못하면 빈자리를 채워주었던 저위도의 따뜻한 해류가 고위도로 올라오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순환이 망가지는 것인데요. 해당 연구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그 결과 남반구에서는 광범위한 지표면의 냉각이 중저위도와 빙하가 녹은 담수의 유입이 발생하는 지역에선 광범위한 온난화가 발생하는 상상하기도 싫은 기후변화가 초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6차 보고서에 따르면 그린란드 빙상과 남극 빙상이 녹으며 그 질량을 잃고 있고 그 속도는 2010년 이후에 더 가속화되었다 합니다. 특히 그린란드 빙상의 경우 향후 100년 동안 계속 녹아 질량을 잃을 것이 분명하고요. 빙하는 온도 변화에 대해 지연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설령 온실가스 배출 대책에 의해 기온이 안정화된 후에도 최소 수십 년 동안은 빙하의 후퇴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지구 곳곳의 기후변화에 대해 다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21세기 후반에는 대부분의 경상도, 전라도, 충청남도 지역이 아열대 기후에 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아열대 기후인지는 사실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어떠한지를 가지고 분류되는데요. 따라서 현재의 기온이나 습도를 가지고 한국이 아열대 기후에 접어들었다고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겨울이 매섭게 춥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이번엔 다루지 않았지만 또 다른 순환 시스템인 제트 기류의 변화로 겨울이 더 추워질 수 있기 때문에 기후 양극화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분류 기준상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미 열대 아열대성 어류가 북상하고 있는 등 실제 우리나라를 둘러싼 생물 자원적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게다가 최근 더욱 심해진 것은 돌발성 강우는 마치 동남아시아의 스콜처럼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여름에 빈번해지고 있는 이 돌발성 강우 또한 스콜로 분류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면을 따로 삶아 만든 파스타든 원팬 파스타든 파스타라는 결과물이 나오는 건 같지만 그 발생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돌발성 강우는 북극권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낮 동안 달궈진 지면에서 방출되는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며 발생하는데, 차가운 공기가 위에 뜨거운 공기가 아래에 있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비가 내리는 패턴이 불규칙적이게 되고, 스콜은 사실은 돌풍, 갑자기 수분간 지속되는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낮 동안 달궈진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상승된 공기가 어떤 비구름을 만드느냐에 따라 비나 우박, 천둥을 동반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오후 늦은 시간대에 발생하는 일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바뀐 것도 아니고 돌발성 강우도 원래 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한다면 선뜻 납득이 가지 않으실 텐데요. 그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기후란 30년간 축적된 데이터의 결과로 아직은 변화된 기후 패턴이 기록된 시간이 짧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후변화, 아니 기후변화로 가는 그 속도가 체감할 정도로 빨라졌기 때문일 겁니다. 최근 네덜란드 연구팀에 따르면 2037년부터 64년 사이 대서양 자오선 전복순환이 붕괴할 수 있으며 적어도 금세기에 붕괴될 가능성이 50% 이상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대서양 자오선 전복순환의 붕괴를 주장하는 연구 결과가 비단 이것만은 아닙니다. 지구에서 마지막으로 대서양 자오선 전복순환이 붕괴되었던 때는 1만여 년 전으로 당시 호수를 이루는 천연댐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양의 담수가 북대서양에 흘러들어가 바닷물이 너무 희석된 나머지 심해 순환이 중단되고 소빙하기가 닥치게 되었는데요. 영화 투모로우는 바로 이 사건을 벤치마킹한 것이죠. 지금까지 안벨공학 에러였습니다.